원팀이라고 외쳤던 하루 만에 원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외쳤습니까? 그제 연천의 첫날에 우리 원팀이야. 잘해보자. 대통령 도와서 하루 만에 폭탄 맞은 듯 자충수 윤핵관 책임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유용화 교수님, 여기 제목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폭탄 맞은 듯 상황, 지금 멘탈이 붕괴됐고 당황하고 당혹스럽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이참에 두 가지 점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요. 수십만 당원이 뽑은 대표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권력적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몰아낸 거 아닙니까?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정직시키고 그리고 비대위원도 자기들이 만들고 꾸리고 비대위원장도 자기들이 만들고 전당대회도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확실하게 철퇴를 하고 경고를 한 거죠. 수십만 당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하여튼 뭐 윤 대통령과 관계가 나쁘든 윤핵관들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든 간에 수십만 당원이 뽑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갈등한다 그래서 몰아낸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그 내용은 차치하고 형식적으로 봤을 때 법원은 당연히 그 당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이 있는 거고 당원이 당의 주인인데 당원은 생각도 안 했잖아요. 당원이 뽑은 사람을 그냥 몰아낸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네. 그게 첫 번째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정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태를 이 비대위라든가 이런 사람 주도한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나타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뒤에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 정당의 역사도 있지만은 이 대통령 종속당이라는 문제, 대통령 권력에 따라가는 당. 이건 뭐 여야 다 그랬습니다만 이 당은 이제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줬다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이 뭐 역사적 의미를 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윤핵관이라는 건 뭡니까? 한겨레 신문에 나왔지만 뒤에는 윤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의 지시와 윤 대통령의 입장을 당에서 관철하고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윤핵관이 중심이었잖아요. 네. 윤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 법원은 아니야. 대통령은 그 당정 분리라는 말인 것은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연찬회까지 참석해요. 대통령은 국가수반이고 행정수반이지 집권당의 대표는 아니에요. 과거엔 그랬죠. 그럼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이 알아서 하게 해야죠. 그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윤핵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그 무슨 따봉인가 뭐 그래갖고 나왔던 내부 총질 문제. 체리 따봉. 그게 이제 증명됐단 말이죠.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MBS에서 여론조사한 거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윤핵관을 대통령이 가까이 해야 되냐 멀리 해야 된다는 의견이 70%가 넘어요. 그래요? TK도 그러고요. 나이 드신 60, 70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보라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대통령이 윤핵관을 멀리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국가 문제와 국가에 대한 과제, 국민적 과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정당은 정당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자꾸만 통제하려고 그러고 관할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사단이 난 거다. 저는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의 이 사단 문제는 그리고 이 문제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은 뒤에 물러서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정당사상 최초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어요. 정당사상 최초래요. 연찬회에 여당 연찬회에 현직 대통령이 가서 건배사도 하면서 격려한 게 최초였다면 그만큼 힘을 실어줬는데 하루 만에 이런 일이 터졌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이다. 이런 점을 누차 기회 될 때마다 강조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있고 또 최고위원 4분께서 사퇴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냐의 표결에는 40분이 참석을 하셔서 29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당내 사정 때문에 전직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고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도록 한 데 대해서 먼저 당을 이끌고 지도해 주셨던 고문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나가는 동안 제가 이렇게 꼽아보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뭐냐? 비상 상황이란 표현 정말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만큼 틈날 때마다 비상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인철 평론가님,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박의 비유를 하면서 인용될 확률이 극히 낮다고 10%다 20% 하더라도 그 10%, 20%로 엄청난 후폭풍 결과가 올 수도 있는데 그 책임은 이 도박을 처음 걸었던 사람들이 오롯이 져야 한다.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2016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발표를 하는 날, 그 전날까지도 청와대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막 전화도 걸고 우리가 이긴다. 압도적인 그 숫자를 이긴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아하. 정무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었죠. 결과가 완전히 딴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상태를 보면은 지금 이 건에 관해서도 모두 다 당에서는 기각된다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우리 정미경 의원께서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인용될 가능성도 꽤 있다. 이제 그러한 점을 강조를 많이 네. 한 몇 분을 빼고는 대부분이 정당 활동에 과연 법원이 그 결정을 내릴 거냐. 그래서 정당 활동은 존중해 주는 게 맞다. 이제까지 그랬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정당 정치를 정치 분야를 법원에 판단에 맡긴 것 자체가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정상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비상상태가 아닌데 왜 비상상태냐. 네. 상태라고 단정을 짓느냐.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단 이후에 국민의힘은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대통령 선거에서도 패배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최근에 있었던 세 번의 선거에서는 승리를 했죠. 만약 지금 선거가 있다면 또 수렁에 빠질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질 그런 경우가 됐는데 아마 한편으로는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가 당장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수렁에 빠지는 것을 나오기 위해서 미봉책 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냥 현상을 이어가는 걸로만 어떤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그 정말 수렁에서 한 발짝 나온 것에 불과할 거예요.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렁에 빠져나온 정책에 대해서 또는 어떤 세실 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경제 사면 보겠습니다. 진짜 비상 상황 내몰린 국힘, 윤핵관, 윤책임, 여기서 윤 대통령이겠죠.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까지 꿈틀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신경민 의원님, 비상 상황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된 거라고 생각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금 비상 상황이 돼버려서 오늘 신문 일면된 제목 보니까 대부분 이런 제목이에요. 대혼돈, 대혼란, 뭐 폭탄 맞은 듯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진짜 비상이죠.
비상 상황이라고 말로 자꾸 주문을 외웠더니 현실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7월 8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때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고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진짜 비상 상황이 된 건 7월 26일 날 그 체리 따봉 문자가 나오면서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6일에 그까지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비대위가 출범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네. 이제 8월 26일이 진짜 비상이 된 겁니다. 7월 8일 날 멀쩡하던 당이 지금 이제 한 달 반 조금 지나니까 진짜 비상이 됐고, 이 비상이 그럼 왜 나오게 됐느냐를 따지고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밉겠죠. 미운데 이 미운 것을 그런 식으로 7월 8일 날 정리를 하는 식으로 간 거에 일단 책임이 있는데, 그건 이미 윤리위는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정치적, 법률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의총을 하면서 이 어제 16페이지짜리 이 결정문을 놓고 해석을 또 이상하게 해서 비대위는 멀쩡하다고 그러지 않았냐? 비대위원장만 직무정지하면 된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여기다가 집을 한번 지어보자라고 결정을 만약에 한다면 다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2차 비상 상황까지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늘 정치적 해석과 법률적 해석을 매우 잘 해가지고 여기서 집을 근사하게 지어야 됩니다. 지금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가는 태운 격인데 다시 또 여기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그러면은 또 2차 비상 상황이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지금 없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린다면은 네. 7월 8일로 돌아가야죠. 하하.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문제되는 건, 그러면 권성동의 책임은 없느냐? 원내대표가 이렇게 7월 26일 날 체리 따봉 문자로 이 난장판을 다 만들어 놓고 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또 비대위원으로 들어오고 되냐? 이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권성동 대표 내지는 이 사태를 뒤에서 정치적으로 주도했던 윤핵관들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는 문제가 나올 텐데요. 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그 뒤에 있다고 봅니다.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국힘당을 아무리 두드려봐도 국힘당 안에 대체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책임론이 물론 나오겠지만,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대통령제에서 물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책임을 계속 묻는다는 것은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러나 대통령도 네. 반성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한 달 반여 동안에 겪어봤기 때문에 네. 이건 위시풀 띵킹에 사로잡힌 아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끌려가서는 당도, 정부도, 정책도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고쳐야 됩니다. 네. 중앙일보 사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법원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윤핵관이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미경 의원님, 오늘 어떤 신문 보니까 체리 따봉이 있었던 그 내부 총질 문자로 이 사태의 발단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은 사실 당의 일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셨고요. 사실 지금까지 그 입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왔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줬으면 했는데 개입을 안 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당이 처음부터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누구라도 어떤 대통령이라도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빨리 당 내부가 좀 혼란을 수습하고 좀 앞으로 전진해서 그 동력으로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일일이 저게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개입을.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에 대해서 당의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거라니까요. 네. 어떻게 대통령실에 대해서 대통령께 책임을 지우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 내부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한 몸인데 네. 그러면 빨리 그 내부적으로 빨리 수습을 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빨리 혼란을 수습해야 됩니다. 수습하기 위해서는요. 또 나침판이 그거예요.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앞집에서도 뭔가 평가를 했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요 부르듯 우리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하고 외쳐대며 비대위를 꾸리더니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가짜 비상 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하사하는 체리 따봉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 경쟁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낯뜨거운 권력투쟁은 이제 멈추고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찾길 바랍니다. 낯뜨거운 권력투쟁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이요. 조선일보 3면 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얘기 나왔죠. 오늘 국민의힘이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죠. 비상 상황이니까 지금 토요일이 어딨겠어요. 다 모여라. 긴급 의원총회를 한답니다. 거기서 뭘 논의할 거냐. 아마 그 기사를 지금 조선일보가 쓴 것 같아요. 조선일보 3면입니다. 권성동 대행 체제로 갈 것이냐? 그러면 어떤 대행이냐?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비대위원장 겸 당대표 겸 뭐 그런 대행 체제냐? 복잡합니다.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지도부를 물갈이 할 것이냐? 막 오늘 뭐 난상토론 갑론을박 나올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유용화 교수님 영이 안 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대행체제로 간다 쳐도 영이 안 설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조선일보가 얼마나 걱정되면 저런 제목을 뽑았겠어요. 네? 그런가요? 예, 그렇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권선동이라는 인물은 물러나야죠. 이 사태 핵심 아니에요? 네? 결국은. 근데 또 해요. 직무대행을 또 해요.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은 말이죠. 이 정당을 통할하고 관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때 얘기고 네.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당과 협력적 관계로 가야 된다. 야당과 적대적 관계로 가지 말고 야당의 인사들 자꾸만 검찰 수사해서 검찰 갖고 정치보복이라는 얘기 듣지 말고 야당과 만나고 그죠? 얘기 듣고 여당도 마찬가지죠. 여당은 이제 국정을 같이 책임지는 당 아니에요. 그러면 여당의 뒷받침을 받고 여당의 자율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윤핵관 얘기 나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온다. 그럼 국민들 그걸 모르겠습니까? 뒤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모르겠습니까? 왜 이름이 윤핵관입니까? 예? 그거 절연해야죠. 절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여태까지 우리 정당사와 대통령사를 봤을 때 그래서 당청 분리를 하고 뭐 대통령이 탈당하고 했던 게 뭡니까? 그러한 부작용과 시대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 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요. 관여 안 하고. 자꾸만 저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고 개혁을 하고 예를 들면 진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자꾸만 정당에서 정치에서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네. 제가 하나 비법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 뭐 능력 문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당을 통해서 지지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당에서 제대로 된 지도부, 개혁적인 지도부가 탄생해서 네. 그 개혁적인 지도부가
윤석열 지지 협력한다. 그러면 지지율이 옮겨가는 거예요. 아하. 지금 100일 지났는데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능력 문제는 좀 보여줬잖아요, 실제로. 그럼 마찬가지 야당도 마찬가지. 야당의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러한 통합적인 정치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갑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네. 이번이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인 것이죠. 윤핵관 확실히 정리하고, 예? 연찬에 그런데 가시지 마시고, 예? 정당이 자율성을 보장해야죠. 네. 거의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또. 아하. 국회의원이 115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아하, 네. 국회의원들 다 지배하겠다는 건가? 대통령 권력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과거 얘기다. 좀 그런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인철 평론가님. 예. 모르긴 몰라도 혹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캘린더, 정치적 달력의 차질이 빚어졌을까요? 왜? 애초에 원내대표가 됐을 때만 해도 한 2년 원내대표 잘 하다가 그래서 내년 6월쯤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를 해서 그 이듬해에 있을 총선 다 진두지휘하고 더 나은 꿈으로 정치적 꿈으로 가고 그런 정치적 플랜을 짜놨을 텐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 스텝이 꼬였고 이제는 나 물러나라 하는 쪽으로 지금 목소리 커지고 있고 영도 안 서고 그런 상황 된 걸까요? 어떻습니까? 뭐 말씀 잘해 주셨네요. 그 목표로 계속 했겠죠. 그런데 이제 막 그 삐기덕거리고 본인의 정치력을 그대로 이제 드러낸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연찬에 참석한 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대통령하고 여당은 한 몸이에요. 그 가는 것을 무슨 그 따로따로 생각은 안 됩니다. 여당하고 대통령은 한 몸이기 때문에 공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사적으로도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그걸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로 가면요. 이번에 정말 좀 물러났으면 해요.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좀 이선으로 후퇴를 했으면 합니다. 권력의 속성은요. 정말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끈을 딱 매듭을 짓지 못하면은 질질 끌려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윤핵관이 이제 제일로 힘을 많이 쓰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겠다는 생각하니까 힘이 그쪽으로 쏠릴 뿐이지 만약 그분들이 이선으로 물러나면 새로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당사자들이나 또는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네.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27%입니다. 지금 연속 5주째 한 달이 넘게 20%대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결과에서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네. 20대, 30대, 40대가 지지율이 10%대예요. 아하. 20%도 못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50대조차도 20%에 딱 걸려 있어요. 네. 결국은 27% 나온 것도 60대, 70대 이상에서 많이 나와서 27%까지 갔을 뿐이지 정말 50대 이하로는 이하로만 계산한다면은 50대부터 이렇게 포함해서 한다면은 10%대에 하는 그런 이중한 상황이에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새신책, 네. 당에서도 처음 판을 새로 짠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각오로 오늘 그 회의가 있다니까 그걸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새신책을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서 네. 정말 그 절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분 말씀 들으니까 공통점은 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당만의 일로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